오늘은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한탄강 스마트팜의 최영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농장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한돈협회에서 이번 21대 임원 수석 부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부모님 때는 이제 양계를 시작을 했었어요. 고향에 귀가해서 자영을 하려다 보니까 경영적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는 다른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양돈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양계적 관점에서 돼지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때 그 시행착오가 지금 농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됐어요. 위생이라는 부분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PMWS 상당히 유행해서 농장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마음을 다시 바꾸니까 산업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주위의 환경이든 내 의지든 한 우물을 판 게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었다고 하면 일종의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가 결정하는 정도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토론을 하고 자문을 얻고 또 설계를 받고 이렇게 결정하는 식물에서 육묘를 바라볼 때 육묘를 할 때 잘 짜여진 시설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육묘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그때 발화가 90 몇 프로 되고 이것들이 다 잘 자라가지고 육묘가 완성되듯이 돼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개체 관리에서 그룹 관리, 그 다음에 돈군 관리의 형태로 바꾼 것이 오늘에 있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그게 일정 부분 핵심 노하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이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윤 추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4가지가 이제 ESG인데 ESG를 어떻게 하는 게 경영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결국은 ESG에는 직원의 복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직원의 복지에는 반드시 나눔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윤을 함께 나누는 구조. 얼마 이상 벌으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급을 정할 때는 꼭 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 함께 관심을 갖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 경영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윤이 나는 부분들 일정 부분 배분을 해서 공동의 권리를 갖는 그런 구조로 가야 실적으로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경영의 어떤 원칙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도시에서 한수이북을 오려고 하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한수이남, 이천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거기를 경유해서 대전을 간다든가 대구를 간다든가 이렇게 정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블록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근데 한수이북은 모든 부분에서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서울 근교에서 축산을 하지만, 같은 서울 근교에서 하고 있는 용인이나, 이천, 이런 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정보의 사각지대, 금융의 사각지대, 유통의 사각지대. 근데 이것을 이제 깨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도드람 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이 도드람 조합에 가입했던 동기는 도드람 사료가 경제적인 사료다라는 생각에서 도드람 조합을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드람 조합 사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저가인 사료지만 저품질의 사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드람 조합 사료를 한번 써보자. 써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떤 정보의 사각지대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드람 조합에 가입하게 됐고요. 한수이북에서 축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종계에서는 질병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서 올인원아웃이라는 제도를 써요. 동물이라는 것들 싹 없는 상태에서 비워두는 것 자체가 소독이라는 개념을 접목을 하죠. 단순하게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세, 세척, 그 다음에 소독 이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선행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적은 사료의 양을 써서 많은 증체를 나타내는 게 효율인데, 그런 위생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단계별 사육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투사잇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가축만 비우는 게 투사잇이 아니라, 올인아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기물도 다 비워야 되는 건데 자원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사육 체계를 그룹 관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돼지의 사이클을 총 7개 그룹으로 나눠서 3주 단위로 한 번에 번식하고 한 번에 분만하고 한 번에 이유하고 이런 단계를 하면 결국은 이게 올인올아웃도 가능하고, 또한 이게 돼지 자돈의 이동도 가능하고 출하도 짧은 시간에 올아웃을 시키는데 상당히 사육 체계 효과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 다른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 그 다음에 선순환적인 산업, 사회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갈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이거나 성취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돈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먼저 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지역과 같이 공생하고 마을과 같이 공생하고, 이것은 내가 잘해서라는 것보다는 그 사회가 나한테 배려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한돈협회 부회장으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기여, 그 다음에 함께 나눔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모범을 보이고, 단순하게 나눔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베푸는 부분뿐만 아니라 한돈 산업이 격동하는 그런 한돈 산업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저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를 다른 스마트팜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겪었던 것들을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을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틀려지고, 또 설계에 따라서 재료도 선택되어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도드람 조합이랑 만나면서 나름대로 금융 설계, 사료 경제 사업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도드람 조합의 최유호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금융 설계뿐만 아니라 사료 구매하는 부분,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도드람 조합에서 이쪽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 축협이나 지역 어떤 큰 대형 상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보다는 도드람 조합이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좀 작거든요. 유통을 하려고 하면 도축장과 이제 가공 공장인데, 나름 안성은 안성 LPC가 있고, 그다음에 김제는 김제 LPC가 있어서 일정 부분 그쪽에서는 유통 부분을 다 도드람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한수이북 쪽은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서울경유 양돈조합에서 양주에다 하려고 하는 LPC 부분에 투자를 같이 해서 나름대로 도축이라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주면, 한수이북 쪽에도 도드람 조합원 확대, 그 다음에 경제사업 물량 확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역에 있는 그런 원가 사료 시장이 도드람 조합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단가에 킬로그램당 한 100원 이상의 갭이 나요.
200톤 정도 물량을 쓰는 농가라고 하면 월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 1년이면 2억 4천에 대한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건데, 그 영업의 폐쇄성 때문에 조합원이 가져갈 몫을 다른 누군가가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드람 조합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희한테는 큰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기여하는 데 노력을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 서비스,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도드람 조합이 해서 제가 오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들이 우리 도드람 조합은 우리 가족이야, 그다음에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야, 이런 상호 든든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드람 조합이 일정 부분 협동조합형 패커로서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하림이나 아니면 이지바이오의 사기업들이 너무 팽창해서 독과점이 되는 부분들을 견제하는 기능을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 견제 기능에서 나름대로 이 조합원들이 나도 이지바이오로 갈 테야, 나는 하림으로 갈 테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합원들이 이거 우리 조합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갖고 싶습니다. 축사는 농촌 지역에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양돈 산업은 더 그렇거든요. 도요타 회장이 직원들한테 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활발하게 SNS를 해라. 이 SNS를 하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사회에 퍼뜨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좋은 점과 또 어려운 점,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SNS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 투자를 하는구나,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SNS를 순수한 SNS를 좀 해라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나름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토대 위에 부가가치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세대에 보답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가 우리한테 부여해준 어떤 숙제인과 동시에 또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문화를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